성장 산업에 있어도 실적 안 오른 종목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올라주면서 나의 체력,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증명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 수익이라는 게 결국 이제 주식을 팔아야 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사는 건 잘 사는데 네. 많은 분들이 좀 파는 걸 못해서 네, 이 맞습니다. 주식 계좌가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약간 사이버 머니처럼 네. 이게 내 돈인가 네, 네, 그냥 네. 주식이 사이버 머니인가 네. 싶을 때가 있는데 목표가 설정하는 법이라든가 좀 차익 실현하는 법을 좀 더 네. 혹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야 되고 대신에 밸류에이션을 되게 직관적으로 하자라고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뭐 소재 업체다. IT 소재 업체인데 IT 소재 업체들은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한 15배 정도 주죠. 퍼 기준으로. 근데 지금 만약에 이 기업이 10배다. 그러면은 뭐 10배여서 시가총액이 1조다. 예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시가총액이 1조인데 순이익이 1,000억이 나와서 퍼 밸류에이션이 10배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이 내년에 영업이익은 한 1,5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10배가 아니라 6배 정도 되죠. 6배, 7배 사이가 되는데 원래 제조업체 이 산업은 15배를 준다 그러면 지금 10배 기준에서는 50% 업사이드가 나오지만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여기서 100%,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50%. 근데 지금 여기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실적이 역성장할 수 있을까 또 판단해 보시고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역성장하진 않거든요. 뭐 역성장 없다라고 하면 지금 기준에서 빠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목표가가 올해 기준으로 50%, 내년 기준 100%면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고마운 일이죠. 그럼 근데 사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나의 목표가를 통해서 내가 주가를 맞추는 구간에 있어서 높낮이를 맞춰놓고 계시면 요 구간가 만약에 그러다가 정말 원래 예상대로 좀 빨리 한 50%훅 나버렸어요. 나면 이제 고민하셔야죠. 뭐냐면 수익이 났으니까 올해 거 기준 50%인데 나는 이걸 만족할 거냐? 그럼 사실 파시면 되는 건데 나는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내년 실적도 한번 보고 싶어라고 하면 50%라는 수익이 있으니까 뭐 적당히 원금 남겨놓고 뭐 이익금만 좀 빼놓고 가시던지 아니면 완벽한 승수 효과를 위해서 그대로 들고 가시던지 하셔서 50%를 더 누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그 구간마다 요 가격이 나한테 어떤 의미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50% 또는 100%를 먹을 수 있는 게임이라면 50%난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한 50% 더 요 정도니까 그럼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목표가 근접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헤어컷을 조금씩 하고 있었으면 이건 오를 때 방식이에요. 파는 방식. 오를 때 헤어컷을 조금씩 해내면 투자 비중은 같고 수익률은 계속 쌓여 있지만 실제 보유하고 있는 주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내가 정말 팔고 싶을 때 보면 정말 몇 주 안 남아 있어요. 그럼 가볍게 던질 수 있죠. 그리고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수익이 나 있으니까. 먹은 걸 팔 때는 쉽게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했던 주식이 급락하는 건 모두가 먹었기 때문에 해피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변동성이 커지는 건 유통 물량도 당연히 줄어들지만 다 좋아서 샀으니까 줄어들지만 먹었기 때문에 쉽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우리는 그 과정 내에서 조금 팔아왔다면 먹었을 때 팔기가 좀 쉬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방식대로 목표가를 잡아보는 거죠. 샀을 때는 이러이러한 정보에 의해서 내가 이런 목표가 나온 줄 알고 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안 나오더라.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더라. 라고 하면 사실 계산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월스트 케이스로 안 좋은 가정을 또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 지금이 적정 주가네 라고 하면 사실 팔아야죠. 손실 보고라도 팔아야죠. 그래서 이게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주식은 제가 아까 높낮이도 맞춰야 된다 그랬지만 기간도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마이너스 난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그러면 되게 괴로운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아닌 거는 빨리 끊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로스 컷이라고 하잖아요. 손실을 그냥 빨리 하고 다른 용어로는 스탑 로스, 손실을 멈춰버린다. 그런 거는 정말 기계적으로 좀 하셔야 되는 매니저들도 주식 좋을 때 다 사서 손실 날 때 있거든요. 많이 납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한 10종목 사면 한 3, 4종목 마이너스 납니다. 근데 얼마 빨리 잘 끊어내느냐
그리고 마이너스 났을 때 새로 판단했을 때 추가 투자를 해서 성과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정말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빨리 정리하시고 다른 걸로 가는 방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들이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마다 내 목표가 근접 아니면 뭐 10% 범위 내에 뭐 본인이 구간을 정하셔서 오를 때마다 적당히 계속 차익 실현해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고 마이너스 났을 때는 손실의 감내폭 딱 정해 놓으시고 넘어서면 그냥 무조건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 다시 판단해 보셔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아니면 노답이다 라고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뒤도 안 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좀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기회비용도 저희가 줄이고 투자 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손실은 적게 이익은 크게. 네. 주식이 사실 제가 서론에 한번 적었을 텐데 개인 투자가분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주식 짝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주식 그렇죠. 그 주식에 대한 좋은 의견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에 그 주식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있으면 막 악플 달래요. 그러니까 짝사랑하시는데 정작 그 주식은 내가 이 주식 그렇게 열심히 사서 마음 졸이고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모르죠. 그 주식은 무생물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좀 과감하게 결단을 좀 하시는 게 있습니다. 야, 짝사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참 짝사랑은 힘든 것 같아요.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과거에? 저는 짝사랑은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희가 저도 회사에서 가끔 하는데. 아니요, 주식 말고요. 아니요, 실제 없었어요. 실제 없었고. 이야, 좋아하면 다 좋아해줬어요? 상대방들이? 아니요, 저는 그냥 그런 적 별로 없었는데. 상대방 좋아한 적이 없어요? 연애를 이렇게 했어도. 저는 그냥 저희 와이프랑 결혼해서 한 게 다라서. 역시 바로 정답을 얘기하시네. 그래서 다른 케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있었으면 뭐. 저는 20대 초반, 중반에 짝사랑 많이 해봤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번외로 저희 매니저끼리 저희 회사끼리 뭐 농담할 때 저는 이제 눈치 없이 짝사랑하는 매니저. 그러니까 실제 연애를 짝사랑하거나 아니면 차이고 오는 매니저는 주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주식 말고 이제 연애를 할 때 그렇게 하는 분이 주식하면 좀 힘들다. 그리고 차일 것 같으면 미리 차고 오라고. 그게 주식으로 치면 손절매를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 눈치도 없으면 주식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사실 주식 매매, 주식 투자의 인생사가 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비유하려고 짝사랑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제 아는 슈퍼개미분도 항상 텐베거 종목들이 몇 개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어떻게 이게 몇 개씩 있냐고 하니까 본인은 100%가 되면 원금을 뺀대요. 그래서 나머지를 계속 냅두는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그거죠. 그렇죠. 그게 심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만약에 개인 투자가분들 종목을 10개, 20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3, 4종목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수익 나는 것들이 있으면 원금을 꾸준히 이렇게 단계별로 챙기시다 보면 예수금의 돈이 쌓여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한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있으면 나머지 2개 종목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종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나한테는 이 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주식이 오를 때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크게 실수 많이 하시는 게 시세만 놓고 판단하시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좋은 주식, 주가가 빠지면 나쁜 주식. 그러니까 근거는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니까 좋은 거. 기분 좋죠. 그냥 그게 투자의 다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오히려 더 사시는 거죠. 이 주식이 오른 주식이 맞나 보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빠질 때 사야 되거든요. 빠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건데 오를 때 따라 사서 빠질 때 같이 손절을 치는 그런 반대 형태를 되게 많이 보이시는데 그게 시세를 보고 현혹되지 않으려면 뭐 그런 공부의 내용으로 내가 나만의 목표까지 잡아내고 그리고 그 주가를 기다릴 수 있는 나의 구간도 결정을 하셔서 주가를 가로와 세로를 같이 그 2가지를 다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 목표를 이 정도 기간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걸 잡고 들어가셔야 투자하실 때도 잘 차익 실현할 수 있고 손절을 칠 때도 과감하게 바로 액션을 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대안주를 계속 찾아내면 예수금에 쌓여있는 일정한 수익금들이 그 새로운 주식으로 또 돌아가는 선순환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방금 본부장님이 이제 뭐 3-4개 종목 그렇게 많은 종목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책에서도 제대로 이해하는 기업 10개만 있으면 네. 평생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네. 얘기가 있던데 네. 실제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소수 종목을 잡아야 네. 가야 된다는 건데 네. 그 10개든 5개든 어쨌든 그거는 네. 당연히 네. 뜨는 산업, 되는 산업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 거겠죠? 뭐 그게 가장 크게 확률적이 높고 네. 되는 산업이 되면 오히려 그게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 네. 저는 이제 성장주라고 하면 저는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이제 실적 성장주라고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있어도 실적 안 오르는 종목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올라주면서 네. 나의 체력, 그러니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증명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재무제표 잘 보시면 네. 매출의 성장률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거든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순서대로 놓고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네. 밑단으로 내려올수록 증감률이 더 커지는 기업들. 네. 예를 들어 매출액 증감률은 10%인데 플러스 10%인데 이익 증감률은 20%다. 이 기업은 매출 성장하는데 이익률도 같이 커지는 기업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짜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계속 관련된 주식들인 거고요. 왜 몇 개로 압축하라고 네. 말씀드리냐면 제 돈이 100%가 있는데 네. 1%를 산 주식이 만약에 100%가 났어요. 그러면 이 한 종목의 저 계좌의 기여 수익률은 네. 1%죠. 그쵸. 비중- 1%밖에 안 됐으니까. 네, 1%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30% 있는 주식이 있다. 네. 근데 그 종목이 20%가 났어요. 네. 그러면 계좌 수익률은 6%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무리 막 작은 종목 확 펼쳐서 막 따블 났다 쳐도 확실한 종목을 굵직하게 사시는 수익률을 못 이겨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투자의 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그 우리가 아는 뻔한 그 주식을 왕창 사서 한 3, 4년 있다가 어마무시한 절대 금액으로 엄청난 네. 돈을 회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종목이 너무 많으면 네. 신경이 분산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한두 종목 있으면 그 두 종목이 뭐 매일매일 나쁠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네. 추적도 가능할 네, 추적 가능하고. 근데 본인의 뭐 우리가 본업도 있고 네. 투자도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내가 종목을 한 10개, 20개씩 갖고 있다. 네. 그 종목을 다 팔로우 할 수 없거든요. 그냥 그 말인즉슨 그냥 듣고만 샀다라고만 생각하셔도 개인 투자가분들은 사실 그게 진실로 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그러다 보니 확실한 종목으로 압축시켜서 그리고 대장주들을 찾다 보면 당연히 그 주식은 좀 자신 있게 더 많이 사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져가시고 유형별로 투자도 유형별로 좀 많으신데 뭐 길게 뭐 나는 올해 연초에 사놓고 내년 초에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그냥 성장 산업 몇 종목 툭툭 사놓고 네. 그냥 여행 다녀오시고 뭐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나는 정말 매매 열심히 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은 포트의 반은 뭐 되는 이런 대장주들 해놓고 나머지 반은 뭐 계속 다 쫓아다니실 필요 없이 네. 그냥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 몇 개 딱딱 골라서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에서의 대장주를 네. 과거에 이 정도가 정상이었는데 네. 너무 안 좋아져서 이까지 빠졌던 주식이 네. 턴어라운드가 확실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는 그 주식을 이만큼 폭으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근데 사실 안 좋았던 게 올라가니까 네. 실적은 좀 뒤늦게 나오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짧게 매매를 하셔야 되니까 매매하는 재미도 좀 같이 곁들이시려면 이렇게 두 축으로 가져가시고 대신에 종목은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시면 계좌 수익률이 한 종목 몰빵 치는 거 아닌 이상 결국은 이것도 포트폴리오고 아무리 종목이 적더라도 그러면 개별 종목당 기여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여 수익률을 좀 그 확률적으로 높여가고 기여 수익률의 규모 자체를 키워가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직업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긴 게 네. 펀드 매니저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펀드 매니저 상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받으셨고 네. 이제 실력이 있으시고 직급도 좀 높으신 편인 네, 거잖아요. 17년 차 되셨으니까 그럼 이제 그동안 신입 직원도 채용해 보시면서 이제 많이 길러보고 하셨을 텐데 네. 처음에 들어왔는 펀드 매니저가 네. 일을 못한 분이 네. 나중에 일을 잘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일을 잘하는 친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나중에도 계속 잘할 것 같은데 네. 추세라는 게 저는 있을 네. 것 같고 재능가에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처음에 들어왔는데 일 되게 못했는데 음. 뭐 잘하는 케이스가 많은지 네.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모든 게 네. DNA가 좋으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DNA가 좋으면 그런데 네. 사실 주식은 네. 훈련은 일정 수준 되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이런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뭐 하는 방식의 루트를 거쳐서 산업의 공부를 시키고 네. 그 산업 공부가 끝나면 그 산업에 속한 종목 공부를 시키고 네.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숙달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한계는 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직관적인 감각과 약간 좀 센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마지막에 지금 차이가 나죠. 예. 근데 그럼에도 공부라는 걸 하면 네. 그리고 이걸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면 네.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의 수익은 네. 낼 수 있는 매니저는 만들어집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매니저 되긴 쉽지 않은 것 같네요. 한마디로 처음에 일을 못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잘하는 사례는 네. 거의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네. 결국은 베팅의 영역이 마지막에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발굴한 종목에 대해서 네. 결론은 딱 똑같이 만약에 났다 치더라도 네.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결국 선택 그 순간에는 매수와 매도의 그 순간에는 네. 베팅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베팅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특정 종목을 어떤 친구는 자기 포트에 30%를 지를 수 있으면 네. 어떤 친구는 뭐 5%밖에 못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들이 누적돼서 나중에 수익률의 성과로 확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유전자적인 게 좀 작용한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이 왜 생각났냐면 네. 이제 펀드 매니저 직업이신 것도 있는데 책에 네. 보니까 네. 회사에서 이제 본부장님 직원을 많이 채용하시는데 네, 네. 스펙만을 보고 채용하진 않았지만 네. 채용하고 보면 네. 명문대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게 네. 저도 좀 살아보니까 네. 약간 좀 공감 가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학교별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요즘에는 주식 동아리들이 꽤 많아서 네, 맞아. 그 투자 동아리에다가 저희는 신입사원 채용이 아니라 인턴십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다 보면 요즘에는 결국은 그 동아리의 회장 출신, 현직 회장들이 이상하게 남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직 회장이 그 아무리 투자를 좀 더 잘하는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취업 시즌도 된 거고 그 친구들은 그래서 보면 이제 레포트나 이런 걸 저는 딴 거 안 하고 그냥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레포트 그런데 그거는 그 전날 알려줘요. 쓸 시간을 안 주죠. 네. 본인 실력만을 쓸 수 있게. 네. 그래서 다급한. 네. 그래서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바로 들고 올 수밖에 없는 시차를 말하면서 그걸 좀 가지고 와라 하면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출연해줘. 그러면 이제 레포트 일단 보면 대충 알거든요. 저희 그치, 매니저들은. 그래서 출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동아리 대표들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면접 보고 해서 이제 한 2명을 인턴으로 뽑아가지고 네. 3개월 정도 물론 저희는 전환직으로 전환 가능직으로 이제 해보면 그 과정에서 계속 이 작업을 시킵니다. 산업 레포트 발표시키고 거기에서 대표 외국 기업 발표시키고 한국 대표 기업 발표시키고 계속 발표시키거든요. 네. 심지어 어떨 때는 투자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거는 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롱이죠. 이건 팔아야 됩니다. 이건 숏입니다. 여기서 공매도를 쳐야 되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이 전혀 안 나오는 완전 어정쩡한 종목까지도 레포트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갖고 오는지까지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그 친구들은 되게 명문대여서 그런다기보다는 그거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몰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예전에 인턴은 정말 알려줬어야 되는데 요즘의 인턴들은 완전 그냥 한 1년 차 신입사원급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훈련이 돼 있어서 네. 레포트 쓰는 훈련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러요러한 산업에서 요런 포지션에 있는 기업인데 네. 지금 현재 변화가 요런 게 있는데 이 변화에 시뮬레이션을 요렇게 해봤더니 네. 요러요러한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요러 시나리오에 될 것 같으니 이 기업은 매수입니다. 아니면 매도입니다. 라는 의견을 쫙 써내거든요. 그러니까 요 훈련들이 동아리 출신들이 웬만하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서울대도 아니고 저희 팀장도 서울대도 아니고요. 네, 서울대 아닌데 요즘에는 보니까 물론 S자도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예, 그래도 한두 명씩 계속 취업하는 거 보면 아니 그렇게 집중적으로 학교 시절부터 준비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아무래도 잘 하고 있고 훈련된 친구가 네. 회사에서 기회를 줬을 때도 빛을 발휘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고 그리고 자기가 몰랐던 재능이
그래 대학교 동아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훈련이 돼서 이제 표출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대학생 때부터 투자 동아리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남들은 뭐 다른 여행 동아리, 네. 네. 뭐 맛집 맞습니다. 동아리 되게 많은데 네, 네. 사실 재미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아니면 소액으로 네. 자기들끼리 동아리에서 투자해본 거 경험으로 네.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실패한 투자 경험이 없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실전에서 이제 돈을 주면 네. 이제 그날부터 잠 못 자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네. 싶은 게 현직 펀드 매니저 분이시니까 네. 제가 책을 좀 많이 보니까 이 지수를 네. 이기는 네. 펀드 매니저가 네. 흔치 않다. 네. 여러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네.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계시는 분 입장에서 그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제 개인 투자자분이 만약에 지금 내 실력이 굉장히 초보 시절이라면 네. 어설프게 자기가 공부해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오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그냥 네. 인덱스 지수를 따라 사고 네. 실력이 쌓였을 때 섹터로 네. 가고 더 쌓였을 때는 개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거는 뭐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바꾸시면 되는데 네. 보통의 경우 이제 신문지상에서 네. 저희가 뭐 펀드 수익률이 시장을 못 쫓아간다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공모 펀드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맞나요? 일단 그거 맞나요? 올해 같으면 정말 다 이기기 힘들죠. 네. 근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자신감.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네. 지수를 추종해야 됩니다. 그 펀드들은.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게 정해져 있고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벤치마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의 복제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BM 펀드,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각종 그런 1인 연금 펀드들은 시장 추종을 보통 한 90%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룰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한 90% 정도는 항상 복제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90% 해놓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기교를 부려서 수익을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올해처럼 종목은 되는데 시총 상위주,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빠지면 네. 비중은 이거는 일정 수는 가져가야 되는데 딴 데서 수익이 안 내고 여기서 계속 빠져버리고 이렇게 네. 하면 시장 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려면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전자를 안 산다거나 네. 폰트에서 비중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면서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BM 펀드는 그렇고요. 저희처럼 헤지 펀드들은 사실 그 룰은 없습니다. BM을 복제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아닐 때는 확실하게 비어가고 맞을 때는 맞춰가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완전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인 거고 일반 공모 펀드가 이제 보통의 신문에 나오는 기준적인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이슈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보시고 그래서 나는 그냥 시장을 추종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장 수익률만 나오면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은행 예금 이자보다 조금만 높으면 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펀드를 해서 뭐 올해 우리나라 시장 뭐 오늘까지 하면 코스피 한 8% 정도 올랐으니까 왜 나 연간 8% 수익률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펀드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래도 나는 10% 넘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좀 더 액티브한 펀드를 찾아서 가시면 되고 네. 뭐 이제 더 과감하게 이제 또 헤지 펀드 하셔도 되는 거고 네. 뭐 이런 유형들이 있죠. 예. 공모 펀드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펀드를 잘못 운영하고 이런 것보다 네.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한쪽에는 어쨌든 구조적으로 네. 실제로 그걸 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게 있긴 뭐 하네요. 일정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네. 네.